네, 요즘 이 포켓몬빵을 비롯한 레트로 열풍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도 혹시 포켓몬빵 사보셨나요? 네, 저도 뭐 한두 봉은 사봤습니다. 제가 전공이 소비자학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아니 요즘 네, 정말 인기가 네, 대단하더라고요. 뭐 20년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뭐 네, 요즘 거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뭐 어디서 음, 이걸 판다더라 하면 막 사람들이 새벽같이 가서 줄 서고 막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열풍이 부는 이유가 일단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 30대 전후의 그러한 세대가 20년 전 초등학생일 때 이 포켓몬빵이 아주 열광했었어요. 네. 이 포켓몬은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거든요. 네. 아주 귀엽게 생기고 그다음에 주인공들하고 같이 동반해갖고 활동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포켓몬 빵이 다시 이제 출시가 되게 됨에 따라서 이 옛날에 열광했던 MZ세대가 다시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네. MZ세대는 지금 이제 30대 전후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다가 또 사회에서도 이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네. 가정적으로도 이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철없을 때 자기가 열광했던 그러한 음. 물건에 다시 빠져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힐링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나이도 어리고 용돈 받아서 그런 빵을 사 네. 먹어야 되는 학생의 어린아이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뭐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 네. 약간의 그런 보상 심리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네. 그냥 마음대로 못 사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버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얼마든지 구매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돈은 있어도 지금은 구매가 지금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이 사기가 어렵냐면 이걸 또 네. 이제 그 빵 안에 들어있는 띠부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네. 모으기 위해서 이제 다들 빵을 구매하는데 네, 그래서 네. 요즘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막 중고시장 같은 데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사람들도 있고 네, 빵값이 네. 원래는 1,500원인데 스티커 전체를 모아서 막 몇십만 원에 올리고 막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빵값이 1,500원이기 때문에 이게 159종을 다 모으면 한 24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고시장에 한 3배 이상 붙여서 이제 팔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랜덤 박스거든요. 네. 그래서 빵을 뜯기 전에는 그 안에 어떤 스티커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사리 구매했는데 똑같은 카드를 또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따라서 이게 159종을 모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웃돈을 붙여서 팔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캐릭터 중에 이제 스티커 중에 뮤하고 뮤츠가 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죠? 그래서 이게 귀엽게 생긴 것 아 같아요. 정말. 네. 아니 전반적으로 다 귀여운데 특히 귀엽게 생겨가지고 예. 이게 이제 인기가 좋은 스티커는 특히 이제 웃돈을 붙여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금방 팔린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스티커뿐만 아니라 이제 스티커는 따로 팔고 그리고 이제 네. 스티커 빼고 빵은 남잖아요. 근데 그 뭐 빵을 안 네네네. 먹을 수도 있으니까 워낙 많이 사고 이제 스티커만 모으고 이 네. 빵을 또 되파는 분들도 있던데 빵만 따로. 근데 이게 어쨌든 네네. 음식이고 네. 포장지가 뜯겨진 상태에서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네. 되는 거 아닌가요? 그 20년 전에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초등학생들이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빵은 뜯어가지고 문방구 앞에 버리고 스티커만 가져갔다. 이게 옛날에도 신문 뉴스에 많이 그랬군요.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음. 포장지가 이렇게 뜯긴 거를 팔면 그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고요. 예. 또 이제 커피 전문점, 아주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서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커피 300잔을 먹지도 않고 버리고 간 소비자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이제 같은 소비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소비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사은품도 그렇고 스티커도 그렇고 이게 부속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속품을 얻기 위해서 메인 상품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소비자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뭐 호텔 숙박 같은 전혀 이 빵 제품이랑 상관없는 곳까지 뭐 패키지로 묶인 마케팅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와 이렇게까지 이런 영역이 확장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나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되게 잘 안 팔리는 거를 이 빵하고 연결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소비자의 그 권리 중에 선택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냥 낱개로 사고 싶으면 낱개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장 환경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묶음으로 사는 거를 강요당한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그런 판매 행태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비자도 이거를 그냥 구매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문제가 되는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끼워 팔기 자체가 근데 처벌이나 규제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게 이제 끼워 팔기가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공정위에서 이제 요거를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뭐 다양한 공급자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를 이렇게 감시해서 규제하기가 그 공무원 인력 수의 뭐 제한으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금지사항은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포켓몬빵을 시작으로 이제 약간 소비 행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네. 포켓몬빵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이 레트로 열풍이라고 해서 2000년대 그 초반에 유행했던 문화들이 막 다시 되살아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그거를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데다가 또 불황이고 물가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과거는 이렇게 굉장히 미화돼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뭐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힐링의 감정으로 그 레트로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모든 게 그냥 디지털화돼 있고 상품도 품질도 너무나 좋고 세련되고 이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대 20년 전에 상품들은 촌스럽기도 하고 네. 지금하고 좀 다르고 색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재미를 줘요. 그래서 이제 컨슈머라는 말도 있거든요. 소비자가 네. 재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디지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상품과 다른 색다름, 촌스러움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져가지고 소비자들이 열광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비 행태가 참 많이 달라졌다고 저도 느끼는 게 뭐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물건을 산다라는 데서 조금 더 영역이 확장돼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면서 그 사는 행위로 인해 뭔가 재미를 느끼고 네. 그런 데서 좀 즐거움을 찾는 소비 행태가 정말 좀 많이 네. 요즘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야 여기 핫하다, 좋다라고 하면 보물찾기 하듯이 그 장소 오프라인으로 가서 막 줄 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그러한 아이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얻었을 때 뭐 득템했다고 표현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소비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그 토종 우리나라 토종 SNS라고 불리는 싸이월드가 다시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이거 네네. 이용자들도 요즘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비슷한 일환이라고 봐도 네네. 될까요? 그렇죠. 싸이월드가 20년 전에 굉장히 소비자들을 열광시켰는데 그 외국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추월당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게 싸이월드가 그래서 서비스가 정지되었다가 음, 2년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지금 재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뭐에 열광하느냐. 자기네들이 옛날에 모아놨던 20년 전에 모아놨던 그 사진첩이나 음, 동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방 정리할 때 옛날 사진이나 옛날 일기장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여다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고 이 싸이월드가 재출시된다고 하니까 다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열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인기를 끌던 아이템들이 이제 디지털 세대를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고 예전 아이템들이 이제 다시 사랑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네. 현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 현상을 활용한 마케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 사실은 디지털 시대가 주는 편리함이나 뭐 이점도 있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조금 뭐 피로해졌다든가 뭐 조금 지쳤다든가 힐링을 필요로 한다든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싸이월드는 자기 방을 예쁘게 꾸미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도토리 가지고 뭐 꾸미기도 하고 좋은 음악도 배경도 깔고 거기에다가 나의 일기장을 차곡차곡 쌓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세대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열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이 근데 좀 오래 지속될까요? 지속성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결국은 그 저기 힐링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그거를 통해서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내용적으로 보강이 잘 되느냐.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소통이나 교류도 원하지만 자기만의 공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만의 공간을 잘 꾸밀 수 있게 뭔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였습니다.